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핵심 키워드 뉴스들은요, 앞에 초반부 한 4, 5분 내에 모두 담아 놓을 것이고 10분 이내로 뉴스 기사의 팩트 정리까지 끝낸 뒤에 후반부에 소시의 정리 분석 영상이 들어가니까요.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은 앞에 10분까지의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정말 바쁘다! 그럼 앞에는 한 5분 내의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외에 정리 분석 내용도 듣고 싶다! 그렇다면 10분 이후까지 쭉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임영웅님의 정말 많은 뉴스들이 제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JTBC에서도 마이데일리 등등 정말 다양한 언론사에서 임영웅님의 군대 미담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또다시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이 다양한 뉴스 방송 프로그램,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뉴스원 연예TV인데요. 뉴스원 연예라는 언론사에서도 아예 유튜브 영상으로 임영웅님의 이 군대 미담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대가 늦다 보니까 있었던 해프닝들, 임영웅님이 여유롭게 딱 이렇게 등장했었던 모습들, 아마 자료화면으로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모습을 함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기 왼쪽에 보니까 신정훈 대표님도 함께 이 당시 때 촬영이 됐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대목에서 놀랐었던 게 이게 임영웅님 굉장히 예전 출근 모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신정훈 대표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딱 봐도 이게 뭐로 보이세요? 맞습니다. 바로 캠코더. 카메라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당시 때도 신정훈님 역시 임영웅님 옆을 여전히 매니저처럼 함께 하면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동행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저는 좀 새삼 놀라웠던 것 같고, 신정훈 대표님이 워낙 좀 대외적으로 얼굴을 잘 안 비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때 모습도 굉장히 생소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신정훈 대표님이 어떻게 하냐?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면서 임영웅님에게 또 딱 방향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정말 찐 형제처럼, 형 동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가끔 몇몇 분들이 신정훈 대표님의 이 운영 모습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이제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인 기획사 대표인 만큼 오로지 임영웅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진행 방향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 당시 때 모습도 아마 이 뉴스원 연예라는 이 언론사에서 촬영을 했었던 장면이 이렇게 딱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신정훈 대표님 이렇게 옆에 함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영상 소개를 하면서 저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도 보였을 만큼 이 뉴스 연예 TV에서는 임영웅님의 여러 자료 화면과 더불어서 이런 미담에 대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임영웅님의 많은 미담이요, 지금 언론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영화 스포츠계도 반한 임영웅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의미가 뭘까요? 영화 스포츠계도 반한 임영웅 파워. 쭉 내려보니까 앞에는 제가 이제 FC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C 서울의 이 시축 행사가 K리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위상을 격하시키는 말도 안 되는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 제가 꼬집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여전히 임영웅님의 시축 파워를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죠. 근데 여기 맨 밑에 내려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두터운 팬덤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임영웅이 매체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점이다. 아티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곳으로 쏠리게 된다. 이어 이것은 아티스트의 원형을 잘 보존하는 방식이다. 임영웅 이외에 조용필과 나훈아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소진의 우수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합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뭐냐면 이 음악평론가님이 임영웅님이 이렇게 시축 행사 때 등장을 하건 아니면 최근에 발표된 단독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하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지극히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뭐 신비주의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티스트의 원형을 잘 보존하는 방식이다. 조용필님과 나훈아님도 이러한 형태로 아티스트 활동을 이어나간다. 단순히 예능 방송에 많이 나오고 얼굴을 많이 비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돈도 될 거예요. 뭐 연예인도 자선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맞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연예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비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임영웅님이 방송 활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요, 보고 싶어요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잘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도 방영됐고요. 목요일날에도 방영을 앞두고 있는 임영웅님의 영웅탄생기 어떤 분들은 그 재방송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재방영이 되니까 임영웅님의 이미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미스터트롯 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최근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방영한다면 일반 대중들에게도 좀 더 번져나갈 수 있을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 임영웅님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너무 많은 방송에 나와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이미지가 소진돼서 이미지가 소진된다라는 건 연예인이 약간 질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대중들은 생각보다 유행과 트렌드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임영웅님의 전략적인 아티스트의 행보가 결국 누구랑 견주게 되느냐? 가왕 조용필님과 트롯 황제인 나훈아님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 이 채널A에서 신구 가왕, 임영웅과 조용필, 티켓파워 과연 누가 더 강력할까라는 뉴스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FC 서울의 홈 경기 시축 예고를 하면서 뭐 1분 만에 매진된 사례를 설명했었고 조용필님 역시 올림픽 주경기장이 이때까지 총 7회 공연 중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매진 기록이 됐었던 이야기까지 5월달에 이 조용필님의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서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와 함께 더불어 티켓 흥행 파워가 견주어졌던 건데 지금 기사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 방송분의 영상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떠오르는 탑스타 그리고 여전한 태양 조용필씨. 요즘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마지막 콘서트 리모델링 이전에 모두 매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임영웅 씨는 시축을 하는데 K리그에 임영웅 씨 팬들이 몰려가면서 거의 매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라고 앵커가 이야기를 하자 안진용 문화부 기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조용필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에 데뷔 35주년 공연으로 남자 국내 솔로 가수 최초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무대를 꾸몄는데 이후 7회 연속으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티켓팅, 8번째 티켓팅이 열렸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와 보니 약 5만 석인데 7석이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90% 이상이 되면 매진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티켓이 빠지니까요. 그런데 7석이 딱 남아있었고 심지어 제가 보는데 맨 처음에는 11석이었다가 줄어드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70대의 조용필 씨 무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공연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 시축 공연도 아닙니다. 축구장에 가서 시축을 할 뿐인데도 64,000석인데 이건 역시 주요석은 대부분 어제 30,000석 이상 빠져나갔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56,000석이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필 선생님과 임영웅님의 티켓 파워가 동급으로 치부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조용필의 길을 걷나.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너무 뜻깊은 내용입니다. 한때 록생 록사, 럭에 살고 록에 죽는다. 인생 철학으로 여기던 한 로커가 트로트로 전향했다. 왜 바꿨냐라는 물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했다. 가수도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면 장르를 바꿀 수밖에 없다. 80년대 락의 시대를 지나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락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며 충격을 던진 가수들이 적지 않았다. 헤비메탈의 상징인 그룹 백두산의 유현상도 그랬다. 물론 생계의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닐지라도 락과 트로트는 마치 교환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암묵적 시선과 평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트로트는 생계 해결에 가장 손쉽고 빠른 장르라는 인식이 컸다. 한 트로트 여가수는 락은 밴드 멤버들까지 몫을 일일이 나누고 악기 장비도 모두 구해서 다녀야 하지만 트로트는 행사장에 사각박스 무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시장 5일장부터 크고 작은 행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무대가 트로트라고 했다. 아무리 고급진 재즈라도 아무리 강력한 락이라도 트로트만큼 가창력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구슬프고 공감할 수 있는 장르가 없다는 얘기다 라면서 이 장윤정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행사에도 높아졌고 불러주는 것도 많아지면서 트로트 가수 할 맛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서 행사료만 놓고 본다면 실제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수천만 원대 쫙 나오죠. 4천, 3,500, 3천, 2,800, 2,500.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스터트롯에서 1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임영웅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트로트 가수가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는 가요계에서 임영웅의 불참은 희귀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일각에선 임영웅이 나서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행사비는 최소 1억 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사실 최근 이진우 유튜버가 말을 했다시피 이미 책정 자체가 안 되죠. 그 정도로 엄청난 몸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은 행사를 뛰지 않는다. 임영웅이 그간 했던 말과 행동, 소속사의 멘트, 주변인들의 말 등을 종합하면 그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걸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특별한 조직, 있는 자의 특권 같은 것에 기대지 않고 보편적인 정서, 보통 사람, 자신보다 낫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마음 편히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런 팬과 함께 즐기며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을 익숙해 한다. 임영웅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고 정규 음반을 발매한 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살펴보면 가왕 조용필이 걸어온 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흔적이 읽힌다. 조용필도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행사를 한 적이 없다. 그 강박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콘서트가 끝나면 바로 차를 타고 떠난다. 대기실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어떤 특별한 누구와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다. 조용필도 임영웅도 자신의 무대는 공적 영역이나 국가적 행사, 더 낮은 이들을 돌보는 데 쓰이는 걸 기꺼이 허락하면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력을 위한 목적에선 타협하지 않는다. 탑스타다운 기부의 면모도 비슷하다. 단순히 눈에 띄는 금액으로 화제몰이하는 기부가 아닌 꾸준하면서 의미 있는 기부라는 점에서 그 정신이 옹골차다. 조용필은 고인이 된 아내 안진현 씨의 유산 24억 원을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 내놓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다. 어릴 때부터 기부를 생활화해온 임영웅 역시 방송으로 인력 스타덤에 오른 뒤부터 소외계층, 아동들,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사실
임영웅님이 힘들었던 무명 시절에도 이런 기부 활동은 꾸준히 있어 왔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비슷한 점은 바로 뮤지션에 대한 태도다. 임영웅은 자신의 첫 정규 앨범 I'm Hero를 준비하면서 트로트를 잘 쓰는 작곡가 대신 뮤지션으로서 도약할 기반을 만들어줄 아티스트와 협력하는 데 집중했다.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뮤지션 이적에게 맡기고 천재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정재일에게 스트링 편곡을 부탁했으며 포크의 아름다운 선율을 잘 다듬는 송봉주, 자전거 탄 풍경의 손봉주님과 신세대 락 감각의 그룹 딕펑스 김현우와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장르의 한계를 일찌감치 벗어났다. 조용필이 락과 트로트의 감각을 동시에 배움은 뽕짝 락이라는 장르로 시작해 지금은 아티스트 조용필로 수식되는 것처럼 임영웅 역시 첫 음반부터 나는 트로트에 갇힌 가수가 아니다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며 아티스트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데에도 더 트롯쇼에서 임영웅님이 1위 후보에 오른다라는 건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보면 첫 정규 음반 선곡 순서를 정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다는 임영웅의 얘기를 들으니 19집 음반 녹음을 마치고도 그게 못마땅하여 다시 외국에 나가 몇 개월간 수정의 열정을 퍼부은 조용필의 경험담이 언뜻 스쳤다. 노래에 대한 진정성, 노래에 대한 완성도 자체가 조용필 선생님만큼 임영웅 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능 방송이나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행사장에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음악이라는 예술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임영웅의 뮤지션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품들이 방송과의 거리두기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덕분에 방송 출연도 적지 않았으나 지금의 임영웅은 예능에 한다라고 방송의 주인공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명 관종으로 비치지 않는다. 되레 예능 1시간 방영분을 찍기 위해 밤낮을 소비해야 하는 시간보다 음반 작업이나 콘서트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쪽을 선호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왔다. 조용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임영웅이 그렇다고 당장 방송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다. 다만 그의 얼굴엔 음악에 대한 갈증, 콘서트에서 팬들과 자주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자신이 직접 사인한 축구대표팀 유니폼 경매를 취소한 건 역시 자신이 벌인 일 때문에 팬들이 과열 경쟁으로 비판받는 것 자체를 경계한 측면이 적지 않다. 결국 임영웅은 오랫동안 사랑받는 보편적 가수의 이미지를 꿈꾸고 실현하고 싶을 것이다. 그가 반세기가 넘어서도 제2의 조용필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그 시작이, 그 싹수가 그 흔적을 타고 온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현빈처럼 생긴 준수한 외모에 조용필 같은 국민가수 정수에 이입된 태도, 임영웅의 다음 행보가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다. 굉장히 뜻깊은 칼럼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영웅 님이 당장 방송을 그만두진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팩트로 임영웅 님의 KBS 단독 예능 방송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제 5월 달에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바로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을 이 화면을 통해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보일 수 있게 된 거다 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조용필님과 함께 거론될 만큼 임영웅님의 이미지 소진을 막는 이런 한정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떤 가수들처럼 임영웅님이 방송 출연하겠다라고만 선언하면 지금 뭐 단독 방송까지 만들어주겠다라는 방송사의 러브콜이 쏟아졌다라고 했죠. 그 결과가 실제로 임영웅님만의 스타일로 완성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굉장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결국에는 가왕 조용필님과도 견줄 정도다. 이게 참 대단한 게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MZ세대들이 열광하는 아이돌이고 나훈아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시니어 세대분들이 좋아하는 가왕이고
특히 이 나훈아님 같은 경우는 조용필님과 또 다른 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프로트계 스타잖아요.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방탄소년단, 조용필님, 나훈아님까지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가 단순히 우리 팬들만이 우리 아티스트 조용필님하고 비슷하다, 방탄소년단과 비슷하다, 나훈아님의 뒤를 이을 정도의 슈퍼스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이런 언론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팩트죠. 내가 내 입으로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극찬 평가해줄 때 그 평가 결과가 정말 팩트이지 않을까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임영웅님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기록까지도 이어집니다. 갑자기 유튜브 조회수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임영웅 미스터 트럭 콘서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1100만 조회수까지 껑충 돌파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 무대 하나하나가 1000만 뷰, 2000만 뷰, 그야말로 조회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극찬 평가는요, 어찌 보면 언론사들에서 당연히 쏟아낼 수밖에 없는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설명드렸던 이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임영웅님의 모습들도 결국에는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 아티스트가 선보여 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영웅님이 어디에 등장만 했다 하면요, 그 현장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다니는 가수이기 때문에 사실 소속사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연예인들도 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만약 신정훈 대표님이 정말 유혹에 흔들려서 돈만 보고 바라봤다면 임영웅님 절대 지금처럼 활동 못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 있는 행사장, 나아가선 각종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물론 우리 팬들은 임영웅님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겠죠. 하지만 연예인들은요, 무조건 그 이미지 소모라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유명했었던 가수들조차, 연예인들조차, 영화배우들조차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런 아티스트로서의 행보가 이걸 전략적으로 노렸는지 아니면 정말 음악에 대한 욕심이 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지 둘 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용필님, 나훈아님처럼 엄청난 롱런 중인 아티스트님들과 함께 그 행보와 현재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것을 옆에 있는 신정훈 대표님이 그 기틀을 마련하고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 지금 이미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많이 알려지긴 했겠죠. 하지만 아티스트로서의 이런 행보를 걷는 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인기를 우선으로 갈 거냐, 돈을 우선으로 갈 거냐, 또는 내가 나만의 예술적인 것을 이루어내는 내 만족을 위해서 활동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결국 상업적이냐 아니면 예술적이냐로 나뉠 수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아이돌들이 많은 팬들을 보유하면서도 예술업계에서 한동안 비판받았던 이유가 그들의 음악적 성향과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것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K-팝과 K-아이돌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거거든요. 임영웅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임영웅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솔로 가수의 슈퍼스타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필님이나 나훈아님 역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금껏 가수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콘서트 티켓을 오픈만 했다 하면 두 분 다 어떻죠? 싹 다 매진입니다.
아마 조용필님과 나훈아님도 좋아하면서 임영웅님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원픽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겠지만 과거에 조용필님 노래를 많이 들으셨거나 나훈아님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할 겁니다. 이제 그 바톤을 임영웅님이 이어받아서 조용필님처럼 전체 장르를 통합하는, 어찌 보면 그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거죠. 발라드 힙합까지도 뻗어갔으니까요. 그런 계보를 잇는 슈퍼스타의 현재 행보를 우리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함께 목격하며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에서 연일 보도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임영웅님의 엄청난 미담들은 정말 100번이 나와도 아쉽지 않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더트로쇼의 말도 안 되는 1위 후보 선정,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팩트는 다르다. 결국 팩트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임영웅님의 미담들이 쏟아지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신가왕으로 부를 정도로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꾸준히 응원해 나간다면 아마 역대 세운 적 없는, 아티스트적으로서도 분야적으로서도 또 임영웅님의 큰 성공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자, 최대한 팩트 소식을 앞에 전달해드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수호씨의 재미없을 수 있는 분석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그리고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 예매까지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